부산 파이낸셜 뉴스 창간 1주년을 맞아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간단히 그 참석자 여러분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호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설동근 동명대 총장님이십니다. BS금융지주회 이장호 고문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병문 단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십니다. 신정태 부산상의 전 회장이시고 현재 세운철강의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또 금단세 지휘장님께서 오셨는데요. 부산 직할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부산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부산 5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도약 부산 100년의 대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큰 틀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초의 직할시가 부산이었죠. 참 그때 60년, 63년, 63년이 그때만 해도 참 아주 희망적이고 그런 해고요. 60년대부터 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적인 지역이었고 또 나라의 어떤 산업의 어떤 중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방적인 것만 아니라 6.25 영향도 있었지만 포용력, 개방 이후 포용력이고 그리고 또 통독하고 여유 있고 이런 부산이었어요. 근데 90년대부터 이제 부산이 신발 산업이라든지 또 이제 합판 산업이라든지 수출적인 게 새로운 시장주도 중국의 부상하고 서해안 시대가 열려가지고 부상만 가지고 있던 고유한 것을 경쟁적인 관계로 국내에서 내버리고 이럴 적에 2000년부터 제가 10년간 부산이 비전을 설정하는데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로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산이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그 비전을 그것도 실천적인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동시에 되는 것 같아요. 부산이 이제 가장 좋았던 시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비전 설정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테마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산이 아주 우리 아주 비전 실천적인 비전 설정을 잘하면 아주 제대로 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제가 그 상공회의소 회장을 6년 재임하면서 부산 경제발전사에 이런 느끼게 된 부분을 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원래 122주년 기념식을 122죠. 예. 그 일제 강점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생긴 상공 단체로서의 첫 시발이었습니다. 부산이 우리 전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은
산업의 메카입니다, 부산이. 그때 그 국제상사, 뭐 동영 총장님도 계십니다만, 동명목재가 1억 불 첫 수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연합철강, 철강, 또 그리고 뭐 조선, 뭐 거기 이제 조선공사가 있었고, 또 신발, 섬유, 뭐 조선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산업의 어떤 그런 메카였는데, 이게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80년대 초에 이게 전부 다 해외로 나가버리 나가지고 여기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빨리 그 산업 대체 산업을 이래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이제 부산이 성장 흑대 도시로 묶여가지고 상당히 그 고축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노동 집약적인 국제 상사라든지 이런 그 신발업계들이 해외 나오고 난 이후에 대체 산업의 어떤 그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상당히 그 산업의 이 변천이 좀 이래 많이 늦어진 어떤 그 성장이 늦어진 어떤 그런 동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보면은 뭐 제일 그 문제가 그 대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뭐 울산이나 주위의 그 거제보다도 뭐 못한 어떤 그런 그 소득이 발달하는 그러나 대도시의 그 주변 도시가 그 흡수되는 어떤 그런 소비 도시로서는 전국에서 또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제조업이 없는 대신에 앞으로는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식 산업으로서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 관광, 뭐 컨벤션, 명상영화 뭐 이런 쪽으로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뭐 자고로 위한 창조 경제, 고용 창출이 최고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봤을 적에 부산은 뭐 그 제조업하기에는 그 토지 사는 용기가 별로 없는 이만큼 그런 쪽으로 그러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보충해서 제가 썼는데. 예, 저는 예,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서의 생활이 거의 절대 살았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때 어쨌든 세계적인 제품이 결국 합한 걸 가지고 세계 1위를 해요. 그 다음에 신발 산업이 이 부산이 메카가 되고 세계적인 뭐 결국 그래서 오염 방식이지만 한국 수출 주되고 한동안 우리나라 전국 수출의 약 25% 이상을 점했던 부분이 지금 약 3% 정도. 3%요? 예. 이수고에서 3위네. 예. 대기업이 대신론으로 울산, 창원으로 해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그 공백기업에서는 어느 정도는 잘 극복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동차와 세계 최강의 그 조선 빅6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울산 거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조선 기자재라는 수완 분야가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선 최강의 국가로 성장했던, 그래서 조선 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그 아주 중견 기업들,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자동차, 르노, 삼성을 비롯한 큰 메이커의 부품 공장들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대기업의 그 부족 부분을 또 상당히 보충해주는 그런 산업이 있고, 그에 비해서 또한 그 세계 5위의 항만 지금 신항을 한 10조 정도 들여서 지금 신항이 완성되고, 그래서 제조와 그런 항만, 물류 이런 산업으로 개편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조금 전 지식산업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광, 또 컨벤션이 지금 오히려 서울보다도 부산이 100%가 더 커졌습니다. 마이스 산업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또 영화, 영상 도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이제 조금 깎아가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또 저는 늘 부산이 세계가 가지 못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남항대교, 북항대교, 또 광안대교에서 아마 도시 전체가 해상 큰 대형 다리로 이어지는 도시는 아마 저는 부산 말고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도 같이 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시키면 사실은 미래의 부산은 새로운 산업과 관광이 다 어우러지는 아마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좀 희망적인 부분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냐 막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행정적인 뒷받침. 이제 숙제가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50주년이라 했는데 저희들은 과거 50 거의 아마 63년도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 취임일 겁니다. 과거 50 기억나는데 영주동 터널이 그 근처에 그 비슷할 때 뚫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서 영주 터널 그걸 하는 걸 부산 때 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직접 터널을 직접 집차 타고 그게 박정희 최고의 50년째. 의장이 네, 네. 집차 타고 제가 중학교 때 갔는데 지금 생각하기 힘들지. 네. 그게 아마 부산의 첫 터널이고 한데 또 그 앞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부산은 컨버전스의 도시예요. 자, 요새 밀면이 유행한다 그러는데 저는 왜 밀면이 유행한가 모르겠지만 그거 한정도 사람들이 지나가가지고 냉면이 없으니까 밀가루를 예, 가지고 예. 만든 게 밀면인데 예. 그게 요새 부산 대표 음식이니까 내가 오해를 좀 그 전에 이미 보면 50년대에 부산은 컨버전스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북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가고 마지막 내려온 게 부산에 주저앉았는데 다시 광복이 안 되니까 광복이한테 저 국교가 저 북한을 못 가니까 주저앉은 데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미 문화가 컨버전스라고 섞인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이북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여기에 보통은 부산 출신한 분들이 많이 갔는데 저희들 지금 저는 학교를 쭉 거기서 나와가지고 직장을 뭐 70년대, 73년대 키스트 갔다가 삼성그룹에 한 20년, 또 정부기관 한 6년, 지금 대학교 이제 정년이 오래되는데 이래 있어 보니까 가끔 부산에 가는데 지난 50년에 정말 아까 두 분이 경제적으로 산업화가 다른 도시보다 일치됐다고 없었다 하죠.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게 어마어마하게 변한 게 사실 부산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 번씩 가서 보면 깜빡깜빡 놀랄 정도로 부산같이 변한 도시도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제조업이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탈바꿈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세에 잘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서비스 산업이 60%를 넘었었다. 네. 미국은 90%를 넘었었다고. 네. 그리고 유럽 같은 데도 서비스 산업이 80%를 넘었었는데 가마고는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 나라 전체 60% 넘었었는데 그만큼 제조업이 20몇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먹이 살리지만. 그러면 서비스 산업 쪽에서 강점을 가진 게 뭐가 있을까? 나라 전체로 별로 없는데 그런 반면에 부산은 그걸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영상도 이야기했고 배당 건물도 이야기했고 관광도 이야기했고 그런 걸 보면 제조업이 아니라도 부산은 오히려 서비스 산업이 발전했다 할 때 항공이나 물류 이런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 50년간 잘 해왔고 뭐 데코복권이 있었겠지만 잘 해왔고 앞으로 50년 이거 한다고 잠시 들어서 보니까 부산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시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인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만 되면 부산이 국제도시로 얼마든지 클 수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해보면 리더, 지도자, 어디든지 지도자, 뭐 부산시장이죠,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저 청사진을.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부산은 이따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오늘 어른들도 많았지만 자료하고 앞으로 보면 잘 돼 있는 도시고 그런 여건이 잘만 하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도시다. 저는 오히려 상당히 희망적으로 하기에 따라서 좋다고 봅니다. 여건이 아마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잘만 갖추면 상당히 여건이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부산을 1957년에 경남중학교 고향이 남해인데 거기서 저 경남중학원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서
말씀하신 그때는 그 역전 앞에 콘센트 신한민들 콘센트가 많이 있대. 한 1년 지나면 거기서 없었더라고요. 네. 57년에는 진짜 그런 기억이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서 봤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뭐 항구 항만이 동북아의 중심 물류 도시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항구는 잘 되어 있지만 공항이 조금 이렇게 김해 공항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굉장히 부산에서 가까운 곳에 좀 세계적으로 동북아의 그 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없는 게 좀 아쉽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21세기에 그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한번 보면 도시화입니다. 도시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촌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부산을 볼 때 이게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옛날에는 그 도심이 그 뭔가 날아가가지고 자꾸 버리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지금 이제 도심을 수리를 해가지고 새롭게 살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또 하나 있고 자기들은 좀 축소형이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런 소비형보다도 축소형 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해가지고 아까 그 부산이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동북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상당히 저는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온 데를 뭐 많이 집을 고층 빌딩을 지어가지고 뭐 이민 비슷하게 와서 있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상당히 전망이 좋은 거예요.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답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완한 어떤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데 미래학자들은 세계 대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를 부산으로 꼽고 있다. 이게 아마 책에서 읽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인구 증가율이 제일 낮은 그래서 그 모여드는 도시에서 떠나는 도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출산율로 보면은 세계에서 대도시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도시를 부산으로 꼽았다는 것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 말씀은 지금은 이제 그런 이 산업 시대의 어떤 그런 데서 지식 기반 사회로 이제 전환되는 대시기 때문에 이걸 잘 좀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해서 브랜드화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실제 보면은 우리 부산은 오면은 외국인들도 오면은 경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산이 서쳐가는 도시로 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브랜드화 시켜서 외국인들이 좀 머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브랜드화 시켜 나가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차별화시키고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부산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장기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아까 서백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리더십이 대단히 좋죠. 이런 이제 교육의 역할도 지식 사회에서 지금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 놓친 부분은 우리 김영 의장님께서도 현재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카이스트라든지 유니스트라든지 디지스트라든지 치스트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뭐 학부라든지 대학원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이제 해양과학기술원 부산이 발전하려면 그런 교육기관이 부산에 있어야 된다 했는데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그것만 만드는데 이걸 빨리 부산이 그 해양도시로서의 그런 완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해양자원 대한민국이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해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해양과학기술원을 또 뭐 요즘 또 과학기술원 뭐 카이스트와 같은 걸 또 유치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 해양과학기술원 이미 되어 있는 부산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부산의 어떤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어떤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교육도 좀 더 기능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부산에 8살까지 초등학교 다녔고요. 서울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지 부산이 별로 저를 안 이제 왜냐하면 저의 활동 범위가 주로 서울하고 수원을 제가 개발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주도에 국제음악제를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냐? 제주도 사람들은 당연히 제주도를 좋아하지만 제주도에 살지 않은 사람이 섬을 좋아할 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유채꽃만 보러 오는 게 제주도가 아니고 문화가 있어야 된다 해서 페스티벌을 시작했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2년 전에는 뉴욕에서도 그 챔버 뮤직 페스티벌을 또 제가 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는 했는데 부산에서는 별로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그래서 학교를 안 나왔다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산시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는 객원은 하지만 한 번도 맞지 않은 적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부산시향의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2도시가 아니라 정말 낮아요. 저는 최근에 서울 예고의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그런 오파가 왔을 때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본 경우가 그래서 이 부산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 부산이 예술계에서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앞으로 큰 문제인데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문화에 대한 가치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저널 이게 뭡니까 뉴스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저널리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 부산을 어떻게 하면 좀 문화적으로 할 것이냐 할 때 하나의 제안 뭐 어차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한중일이 중요한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분야마다 생각을 하겠죠. 결국은 제가 볼 때 문화적으로 이 교류가 없어요. 한중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뭐 서양 화가든 특히 제가 하는 음악은 뭐 유럽이다 미국이다 이런 건 서로 인정하고 뭐 이러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거는 정말 교류가 없다. 그런 점을 늘 안타깝게 해서 저는 지금 예고를 어떻게 하면 한중일을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 있으니까 청소년 중심으로 이런 걸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 부산이 제가 어릴 때 일본 말도 많이 들렸거든요. 일본 문화가 많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부산이 좀 문화적으로 이 일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가나 이런 정부나 이런 건 서로 싸움이 있지만 문화적으로 서로 이렇게 프렌들리해지는 이런 브리지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가능성을 좀 개발하는 게 뭐 투자로 말하면 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차피 부산이 조금 이 한중일 뭐 중국 뭐 장보고도 중국 이제 이런 항구라는 의미 또 이런 그런 의미에서는 특히 일본하고 이런 관계를 부산이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뭘 하는 게 어떤가. 분야별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대선 공약을 내놨지만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는 지역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여론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공약, 예를 들어서 해수부 부활은 됐지만 과연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수부 입지, 부산으로 오는 것처럼 하다가 세종시를 가느니 또 인천도 끼어들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 해양 경제 특구는 설립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제가 또 우리 검나시에서 좀 초청해가지고 수원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합동연주회를 부산에서 시민회관에서 가졌습니다. 규모도 한 140명 되는 엄청난 하셨어요. 네. 제가 교장 때도 워낙 검 선생을 존경해가지고 국회가 이제 싸우는 데가 아니고 화합하는데 화합은 오케스트라가 가장 대표적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맨날 싸움을 했던 로텐다 홀, 그 중앙 홀에서 검 선생이 지휘한 광복 기념 음악회를 거기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지나간 일이지만 수원시장에 다른 데 눈빛이 다 해서 다 자기가 바꾸는 거 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수원시장 대한 것 같은데 지도자가 분야에 들어가서 달라져요. 동아대학교 음악가 지금 수준이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저 명색이 부산대학교 석자 교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부산대학이 수능 시험이니까 예비고사 때입니다. 그때 전국에서 4번째였습니다. 네 번째였는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지려고 전교사는 따지거든요. 내려왔어요. 부산 전체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교수님들이 학생 보고 막 야, 너 우리 정도 때는 아니랬는데 막 하면서 그 뭐라 꿀밤도 꿀밤 주고 막 이래. 그 대학 전체가 가라졌다는 좀 설명하자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서울에 어느 대학이든 다 되면 부산 가장 좋은 대학, 북역 서울로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냐? 제2도시가 명칭이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육만 떨어진 거겠습니까? 교육이 이루어지도 다른 거고 월짝도 없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 설정은 해양수산특구와 전에 해양수산 연구기관들을 영도에 유치를 한다고 정말 무지하게 제가 애를 썼어요. 그때 그 위에 그 기관장들은 뭐 하지 못해가지고 하는데 요즘 다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이에요. 왜 우리 부산에 가느냐?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말도 못하는 돈으로 되니까 그냥 말자랑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데리고 올라가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비전을 이렇게 보여줘야 정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부산에 지금 대기업이 없다. 그런데 따지고 봅시다. FN은 잘 알겠지만 부산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5번째가 배운 컨테이너. 세계 5번째가 세계에서 5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반년 압도적인 일인데 해운회사가 부산에 하나도 없어.
본사가 왜 그럴까요? 그 내가 조사한 시점이 몇 년 전인데 그때 한 회사가 있어요. 본사가 부산에. 그래서 야, 이 참 부산에 본사가 한 회사가 이렇게 무직된 일이냐 이게. 부산시에서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있다 보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어떤 그 부산의 현실이에요. 그 문제라 고향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참 가슴 아픈데 공약이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가는 게 아직 심의조차도 제대로 안 되지만 반영률이 부산이 제일 낮다. 반영률이 제일 낮다. 제일 낮다.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막 그냥 야단이 지금 엎친 듯 덮친 게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더 넘겨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뒤집어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원내대표를 저기 2006년 7년인데 그때 부산에 돈을 제일 많이 받아왔어요. 정부하고 협의를 야당 원내대표니까 그거로서 그러죠. 부산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받아갔다고. 그때는 뭐 예산도 뭐 1,000억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부산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다. 물론 이번에 반영률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부산이 여러 노력을 올리겠지만 원칙적인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예산 반영이 얼마 되느냐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어떤 그 연구나 노력이나 이런 하는 데가 부족한다. 뭐 단기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바쁩니다. 그러면 또 할 말은 뭐 계산 같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그 신공항, 배수구 이전, 금융단지 이 세 가지 다 하나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거에 우리 부산의 지금 메시지 엄청나게 안 좋다 하는 건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이제 서울이 인구가 1,000만이고 경기도가 인구가 1,300만이고 인천이 180만에서 지금 300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지역에는 인구가 자꾸 줍니다. 기업체가 떠나면 젊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젊은 사람이 떠나면 젊은 사람들이 애를 놓친 이 무슨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놀 수도 없고 이런데 부산 인구가 400만 시민 여러분 가다 지금 보시면 350만 시민 여러분에 가깝습니다. 그 50만이 결과적으로 뭐 멀리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김해가 118만에서 한 50만 되고 또 양산에 또 가고 주변 뭐 이런 그 인구들이 전부 다 소비는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대구가 5, 6도시로 바뀐 지가 오래됩니다. 부산이 3류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앞섭니다. 그게 뭐냐면 인천이 이렇게 커가는 거는 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지 상당히 그쪽에 송도에 인천 송도에 인구 집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산 시민이 염원을 했던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그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산에 사는 말 부산 사람이지 그건 고향에 따릅니다. 이런 생각에서 제일 먼저 신공항을 시작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본인이고 또 그 대구하고 싸운 사람도 접니다. 김범일 시장님하고 김범일 시장님이 형님은 왜 대구를 안 도와주고 여기 발단이 있습니다. 구비의 페놀 사건 그 알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물을 우리가 참 중시 여겨야 되는데 대구 위천공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구에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공단 용지를 조성하는데 부산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광역시가 엠블로 먹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표충수를 먹습니다. 낙동강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뭘 남겨줄 거냐는 물이 제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공항이 대구하고 부산하고 싸움하는 와중에 그게 뭐 결과적으로 고생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부산에서 처음 시작할 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대구 경북에서 도와주기라고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상계수 회장들이 내려와서 같이 그 공동 성명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부산 정치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별로 안 가져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산되게 된 동기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용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 용적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를 지켜볼 따름이고 그 공항을 하다 보니까 만드는 게 이제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을 제가 설립을 부산 경제 힘들어가지고 에어부산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항공회사가 만들어가지고 흑자를 2년 만에 흑자를 낸 세계적인 항공사가 없답니다. 그런데 연속 3년간 지금 현재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본금에 비해서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많이 탑승을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왜 시작을 하게 됐느냐. 아까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물류허브, 동부가 물류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이 부산에 있고 또 철도 시종점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물류 이런 게 아우리 절대 허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이거 자꾸 유신하니까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해서 실제로 지금 부산 부울경만 생각을 하시는데 초광역 경제권이라 그러면은 북구까지 포함한 북구과 인구가 그냥 1000만이 됩니다. 그 부분도 30분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항을 만들면은 이 환성이 인천을 가지 않고 부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지금 현재 못하게 노비를 하는 데가 인천공항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먼저 제가 그래서 부산에 이제 이 접근성을 가지하다 보니까 이제 공항을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걸 뭐 대단히 1족구로 갈망하고 있는 게 부산 시민의 염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부산을 만들다 보니 대주주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이 뭐 금호 아시아나나 이 대한항공이나 우리 경제인들이 돈을 모아놨는데 그게 대주주가 있어야 이 항공회사가 발전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고 5분 찾아가는데 전부 다 운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부흥항공이라든지 싱가포르에 있는 뭐 타이거 항공이라든지 여러 군데는 많이 접촉했으면만은 성사되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제 부산의 향토 기업이고 제일 저희들이 생각하는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의 신격포 회장님이 오셔서 제가 면접을 요청을 해서 2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에어부산 대주주가 좀 돼달라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 울산 지역에 뭐 이런 거 태어나셨지만 그래도 부산을 기반으로 해갖고 또 기업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아호가 코끼리 상자의 발전자입니다. 상전이라는 아호를 따서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2개를 내가 건의를 했는데 그게 1월달인데 5월달에 전에는 상반기에 꼭 부산에 와서 또 근무하시고 하반기에는 서울 와서 근무하셨는데 2가지를 건의한 결과 5월달에 어린이날 바로 전날 와서 전심을 묵작을 해서 갔더니 그분 나이가 연만하시면 기가 나간다 말을 못 알아듣게 합니다. 이래 앉았다라 해도 그 이야기 들으려고 옮기다 보면은 나중에 뒤에 딱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비서도 안 다니고 대동하지 않고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항공회사는 안 되겠다. 아들이 항공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 다 까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사제를 틀어서라도 오페라하우스는 안 만들어주겠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그래서 뭐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사가 되어가지고 MOU를 작성하게 됩니다. 1,000억 원을 하는. 왜 내가 오페라 하우스를 고집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동생이 뭐 이 사람 아니고 동생이 그 문화관광부 있고 여성가족부 차관을 하다가 나온 예술의 전당 그 신현택이라는 게 바로 내 밑에 동생입니다. 거기에 이제 몇 번 초대를 받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 사는 게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가족과 하고 많이 이래가지고 밥을 먹고 또 뭐 술로 먹다가 와인을 먹고 이래가지고 마누라 손잡고 이래갖고 이제 이 참 관람을 하고 이래서 하는 걸 보니까 이 대구도 오페라하우스가 있고 우리 옆에 김해에도 규모는 적지만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뭐 사이공 뭐 이런 하고 이런 걸 봐야지 부산에 제2도시를 가면서 너무 소주만 먹고 뭐 이럴 게 아니고 좀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뭐 설계 공부를 해가지고 그 노르웨이의 그 스노헤타라고 하는 설계사하고 이용음 씨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공모가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북한에 지금 땅이 이제 문제가 안 돼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슬럼프에 빠져가 있습니다. 외국 그 노르웨이 제가 직접 오페라 그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 30명이 지금 이 설계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과의 신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산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뭐 신공항에 대해서 이 정치 분야의 신공항이 꼭 부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 금난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오페라하우스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뭐 해수부라든지 금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산에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 짓는 거는 뭐 1,000억이든 모르지만 운영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연 부산이 해낼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오페라를 지어도 감상할 오페라를 감상할 네. 인구가 없다 이런 거 아니 그것도 있고 재원이라든지 네. 그거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적자가 딱 나 보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관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물 근데 우리가 같은 투자를 1,000억을 정말 부산에 필요한 걸로 만들어야 되지. 오페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오페라자가 필요하다. 아까 대구는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대구는 그래도 삼성에서 지어줬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것 역시도 결국은 흑자 납니까? 적자입니까? 아니요. 흑자가 아니죠. 흑자가 아니니까 돈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대구도 힘든데 이미 돼 있는 것도 그런데 그거를 부산이 뒤늦게 또 한다. 그리고 1,000억 가지고 안 되고 뭐 2,000억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정말 투자를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페라 하우스로 하지 말고 귀가 잘 안 들린다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컬처 센터는 하는데 그 오페라 이걸 해야 되고 이거는 절대 이제 한 가지 관점을 말하고 싶은데 우리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게요. 저는 지금 인천시향에 있습니다. 제도권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유라시안 필하모닉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제가 만들어서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벤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면 아마 아까 김형호 의장이 언급한 그 오케스트라 눈빛이 다른다는 게 이 벤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아까 의사당에서 하는 게요. 왜냐? 벤처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우리 시향은 말이죠. 1년에 뭐 건물 빼고 50억이 지원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벤처는 1원도 받지 않는 오케스트라인데 시장이 얼마 전에 연주를 듣더니
우리 인천보다 더 잘하네요. 이렇게 된 거. 아니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뭐 한 3, 40억 되게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수준이 시향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억을 오페라라는 문화 쪽으로 한 거는 잘하신 거고 그것이 잘 된 거로 되려면 좋은 포맷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클래식 사람들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제도권입니다. 이제 아셔야 될 게 문화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50억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인천시장님한테 25억씩 2개를 해도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170억입니다. 그럼 170억이 왜 한 1,000만의 인구에 왜 한 오케스트라에 다 주냐. 서울은 재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지금 졸업 공부한 사람 그러면 30억씩만 하면 5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변하면 경쟁력에서 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을 오늘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문화 쪽이 아닌 FN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저명한 분들이 부산을 정말 사랑한다면 투자를 잘해야 된다. 즉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 1,000억을 가지고 이게 공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뭐 1,500억이 된다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50억 그냥 쓰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초리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 예술단체들이 다 노조가 생깁니다. 지금. 그럼 지금 부산시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들이 노조를 생겨가지고 안 나가게 하려고 하니까 안 나가고 하니까 있던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오케스트라를 만들 때 50억 줄 필요 없어요. 20억을 부산시에서 만약 10억을 이러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같이 하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오페라는 절대 이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가 운영하는 것만 1,700억이랍니다. 그 리더 위에서 생각할 때 방향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페라 하나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뭐 CD니 같이 하나 지어봐라. 아니 짓는 거는 지을 수 있어도 그 운영하는 그 모든 소프트웨어나 그 가치만큼 운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문화하면 예술만 생각하는데 문화에 두 가지예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아까 한쪽은 문화예술을 하는 거는 정서진흥이고 우리가 산업을 이야기할 때 문화산업인데 그걸 이름을 최근에 바꿔온 게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네. 말을 씁니다. 제가 2001년도에 삼성전자 부사장을 하다가 불려가가지고 만든 게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산은 문화예술은 아까 지적한 대로 전국에서 순위도 떨어지고 또 오페라 하우스 준비도 안 되는 거 아마 이해가 되는데 반면에 문화 콘텐츠나 문화 산업은 부산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제 부산 영화제도 있고 BCM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산 콘텐츠 마켓도 있고 또 지난주에 G스타를 해가지고 게임 전국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국제 게임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게 부산에서 G스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게임, 영화, 영상 마켓 이런 걸 전국 규모가 소리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마 부산 영화제는 동경 영화제를 이미 뒤에 시작에 지금 제치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동우 위원장인데 부산 사람 아니거든요. 부산 사람이 부산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그건 전 반대입니다. 대학교도 보면 자기 학교 출신이 그 학교에 있으면 발전을 못합니다. 잘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휘자나 리더도 이야기했지만 꼭 부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는 앞으로 좀 전 절대 반대고 오히려 그래서 부산의 이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신경을 써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에 이미 이전했고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부산에 갔고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이름을 바꿔가 게임물 관리위원회 가지고 1월 달에 부산에 갑니다. 네. 하나가 빠진 게 아까 제가 한 콘텐츠 진흥원이 이게 부산 갔으면 저 있을 때 그 결정이 됐는데 지방이 할 때 부산을 꼭 제가
뭐 고향이라서도 그렇고 제가 시너지 대비로 다른 게 다 가는데 그때 제가 가시제 갔으면 좋겠다는데 이거 나누기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나주로 갑니다. 내년 4월 달에. 그건 참 아깝게 짝이 없는데 시너지가 결국 뭐는 안 돼. 어떻게든 부산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고 이미 그런 페스티벌이나 영화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키우면 아까 제조업에서는 이제는 더 부산의 지역이나 여건에서 제조업을 다시 이렇게 그런 건 아무도 안 할 건데 아까 관광, 물류, 문화를 했는데 막연히 문화를 하면 우리 지금 선생님 시즌대로 문화예술을 거기에 가서 오페라 한다. 저도 그건 자신은 믿지만 문화 산업을 키운다는 거는 정부기관도 다 이전했죠. 또 세계적인 그런 국내 선수죠. 이걸 체계적으로만 키우면 다른 어느 도시가 금방 몇 년 만에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부산영화제가 지금 10몇 년 됐는데 딴 기한이 18년입니다. 정확하게. 그걸 다른 어느 데서 우리 화제가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는데 금방 절대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런 거를 이게 어떻게 산업으로 키우느냐. 이젠 제가 하는 게 예술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산업으로 키우느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잘 가지고 있는데 꼭 그거를 부산 출신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부에 있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까 우리 저 신인덕 차가를 제가 문화부 오래 있을 때는 잘 압니다. 자, 뭐 대구 사람이든 광주 사람도 어때요? 그쪽이 오히려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자. 꼭 부산 사람이 아니겠죠. 부산 산업을, 문화 산업을 키우는 거 그런 쪽에도 부산이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총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졸자들이 상위권은 아까 말씀처럼 서울로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에 진학을 했더라도 수도권에 결혼이 생기면 또 수도권으로 편입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대학을 졸업한 또 우수한 성적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전체 취업을 또 서울로 합니다. 이제 부산의 이게 한계고 문화산업도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에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런 뭐 여러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부산에 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스카웃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1, 2년 돈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스카웃을 해도 1, 2년 지나면 또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탈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를 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어떤 역할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각 대학에서 지금 이제 백화점식으로 전체 학과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뭐 전체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각 대학별로 지역 산업의 핵심 전략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의 마이스 산업 같은 마이스 산업의 그 학과를 특성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우리 부산의 각 대학이 그런 기능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스쿨 문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대학하고 그 동아대학 로스쿨이 현재 그게 합격생들도 보면 그 부산대학은 62%가 뭐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로스쿨에 오고 다른 출신들이 다른 대학 출신들이 동아대학은 70몇 프로가 부산에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금 주로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의 대형 로펌의 그 1차, 2차 이게 그게 합격하는 거 보면은 100명 중에 7명이 겨우 부산에서 배출된 그런 변호사들이 중앙의 대형 로펌에 이제 취업이 될 정도, 합격이 될 정도. 이건 뭐 어떤 성적 순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학교라든지 어떤 브랜드 가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교육이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게끔 이게 서로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뭐 국제영화제가 부산에서 열리지만 국제영화제 정작 새로운 사람 인재를 채용을 하는데 부산 출신이 거의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론 이제 우리 대학이 제 기능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이제 영화제는 부산에서 개최되지만 거의 대부분 핵심 모든 기능 그게 인력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고가 있는 또 인재들이 부산으로 또 스카웃해서 오는데 또 있다가 보면 또 나가고 이걸 빨리 어떻게 이제 지역 교육기관에서 빨리 그런 부분에 좀 자리매김을 잘 좀 해서 지역 핵심 전략 산업하고 연결을 해서 인재 양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같은 이제 상위권 대학은 뭐 부산의 부산대학이라든지 부경대학이라든지 이런 상위권 대학은 또 그런 대로 괜찮지만 이 이제 중위권 이 사립 대학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학령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살아남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 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다른 대학도 거의 비슷하게 전략을 맞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맞춤형 인재 교육을 통해서 산학 실용 교육을 통해서 직업 세계 부산의 어떤 다른 직업 세계에 맞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도록 학과를 특성화시키고 차별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빨리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서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부산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부산이 이때까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옛날에 골축 산업이나 노동 진학 산업은 안 되고 첨단 산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소입니다. 특히 국립연구소. 국립연구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는 학교입니다. 카이스트 같은 학교가 필요해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는 뭐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산업건재를 1970년 서울에서 만들어가지고 대전에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의 경쟁력은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학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으로 여전히 많이 가는 건 맞지만 교수진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 미래재단에서 그 첨단 뭐 101조 5천억 인지 풀어가지고 하는 그 경쟁에서 카이스트 27개 중에서 카이스트에서 7개 당선되고 첨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노벨상, 뭐 미래 노벨상 서울대학이 6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고대가 3개씩 하고 포항공대는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타 대학 해가지고 단연 이제 서울대학 교수들 잘합니다. 물리과 같은 데는 노벨상 수상 후보자도 잘하지만 중요한 거는 경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이스트.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카이스트 다음에 생긴 학교가 광주과기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하고 지금 최근에 학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적으로 오고 자기들 이야기는 연고대보다는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 200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광주과기원. 광주과기원. 지스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과학기술대학을. 유니스트라고. 디지스트라고. 디지스트라고 또 만들었으니까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학부는 적게 만들고 대학원이 제대로 됩니다. 박사 학위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과기대를 과학기술대학인 이름이 이게 요리 학교들이 전부 과학기술대학 이름을 써가지고 지금 과학기술대학은 국내에서 브랜드 이름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 과기대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울산 과학기술원으로 바꿔가지고 우리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은 체제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대학 학부 학생 수를 완전히 줄이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라 해서 그렇게 되고 지금 후보로 신청이 되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올해는 허가 안 됩니다만 부산 경남 과학기술원이 지금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도 전북 과학기술대학 우리도 하나 만들어달라. 전북이 너무 떨어져 있다 해서 그래서 지금 국립연구소는 지금 부산이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기계연구원이 들어있고 제가 이번에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부품 검사센터를 부산에 지금 조경태 의원하고 같이 설치를 하고 올해 예산을
정부에서는 30억 받는 조경태 의원이 20억을 더 자기가 얻어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왜냐면 우리 원자력이 전부 부산, 네네. 저기 전남에 영광이 하나 있고 전부 부산으로 해가지고 삼척까지 쫙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비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 센터를 지금 부산에 한 몇백억 들여가지고 몇 년 동안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지경을 써가지고 보니까 그게 딱 부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동시에 이제 부산과학기술원 위치를 지금 뭐 경남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부산하고 경남 중심이 지금 대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그 박근혜 지역구 있는 그쪽에다가 지금 만드는데 위치를 잘 잡고 하면은 부산대학이 이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근데 부산대학 가는 학생보다 훨씬 불쌍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을 제대로 연대고대가 아무리 그걸 해도 카이스트 대학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전적으로 옛날부터 박사 기르는 게 목표가 아마 카이스트가 2, 3년 안에 한 10,000명 지금 졸업생이 10,000명 정도. 근데 지금 전국 각지 연구소에 보면 전신은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박사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력들이 모입니다. 네. 그다음 연구소가 건사하면 서울 사람도 와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 부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네. 교육 쪽에 하고 산업 쪽을 기획을 해서 울산은 벌써 정부 출연 연구소 분소를 전부 울산에 설치해 자기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전부 설치해서 이제 미래의 그 울산에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산 전체의 도시 저는 넓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꾸 부산 인구 준다고 그러지 말고 김해하고 양산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인구 숫자를 넓히고 지역도 좀 넓히고 해서 네. 그런 데다가 아주 그 좋은 연구단지라든지 대학, 또 카이스트 같은 대학을 집어넣으면 첨단 산업이 살아납니다. 첨단 산업이 생기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울하고 경쟁도 하고 외국하고 경쟁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교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우리 정원남 이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산은 이미 해양과학기술원이 카이스트하고 같은 해양과학 쪽에 특성화된 기술원이 있는데 여기에 학부생이라든지 대학원생을 모집하지 않는 아주 그냥 하나의 어떤 그것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지난 정부 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또 전주도 만든다, 부산 경남도 만든다. 물론 만드는 거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런 연구소, 국제연구소가 많이 내려와야 고급 인재들이 지역에 몰리기 때문에 지역 산업도 발전하고 또 다양한 어떤 기술 개발도 하고 하는데 좀 설립되어 있는 해양과학 기술원을 이 특성화는 다른 지역에 전혀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서 해양과학 기술원을 이미 설립을 해놨는데 이걸 좀 먼저 이걸 제대로 학부생 좀 제대로 캠퍼스를 지금 저녁 이름만 한국해양대학을 우리 김영 의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데 해양대학이 회사대학의 기능이 강하니까 동창회라든지 학교 어떤 여러 가지 그 저항 때문에 그 어정쩡하게 지금 그 해양과학 기술원이 설립만 돼 있지 아무런 기능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른 지금 카이스트라든지 지스트라든지 디스트라든지 유니스트처럼 이렇게 이걸 우리의 부산의 특성을 살려서 이걸 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 부산에 세계적인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감 시절에 대한민국의 학교가 아니라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모든 과학고등학교가 전체 입시 학원화되어가지고 그리고 의대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DJ 정부 시절에 전국의 과학고등학교를 그 과학영재학교로 그때 하나 선정을 할 때 그때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고 뭐 지스트가 광주에 있고 서울 경기가 과학고등학교가 아주 막강했는데 아무런 그런 경쟁력이 없는 부산에다가 나는 이거 부산에 교육을 통해서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어야 부산의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3년도에 그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개편을 했죠.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많은 우리 신정태 회장님, 이장호 회장님 많은 기업인들이 전체 후원인 조직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료 없이 내고 또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이걸 여기는 아니 수능을 보지 않고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학이라든지 성균관대학이나 이런 데는 포스트닥으로 완전히 학생들한테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조금 스카웃을 해오는 지금 학교로 이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뭐 일본이라 해도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많은 이제 나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 몇 명 정도? 144명. 그럼 전국에서 전국에서 제가 이제 이걸 그 부산에서 뭐 쿼타를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과감하게 그러려면 이 세계적인 학교 그 부산의 지역사회에 뭐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산에게 도움이 뭐 되느냐 부산의 수학과학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 설득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를 또 영재학교로 만들겠다. 이래서 지난 정부 때 끝까지 제가 반대했어요. 저는 수월성 교육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반대하냐? MB 대통령께 또 겨우 하나 한국과학영재학교 이거 하나 겨우 지금 성공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 여기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들이 나가서 정말 의사 판검사 되지보다 나은 어떤 그런 미래가 보장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 성공이 돼야 그래야지 그 인력이 부족하면은 또 만드는 거 괜찮은데 또 이래 되면은 과학고등학교 짝이 나니까 반대한다. 그럼 이걸 정부에서 책임을 지면은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카이스트 부설도 해가지고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금 부산에 있는 학교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 졸업자들이 부산에 진학을 해서 부산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부산의 어떤 그럼 부산의 어떤 국책 연구소라든지 이런 우리 장원남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카이스트 가거나 서울대학 가거나 포스텍 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전체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연구소, 국책 연구소도 네. 부산에 많이 유치가 돼야 되고 네. 또 그런 인재들 고등교육기관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부산에 설립돼야 된다는 데서는 네. 전적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금융입니다. 부산 금융. 금융은 어떻게 보면은 마이스니 뭐 관광 이런 것과 함께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할 그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해양, 파생, 특화 중심지로 부산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는 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하겠다는 게 사실상 부산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과연 이전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 이장호 고문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의 뭐 미래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어떻게든 아쉬움도 있고 밝은 전망도 있고 하는데 요 정도까지 오는 것만도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부산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좋은 학교 물론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부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돼버린 거죠. 지금 뭐 이사장님 다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입학가지고 했는데 고등학교 끝나고 서울로 하셨으면 그걸 하고 부산하고는 가장 끝인데 이제 뭐 교수님도 서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게 왜냐면 공직자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학 출신이야. 아니 서울에 오신 분들이 의장님도 지금 이 많은 노하우를 부산에서 진짜 개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수도권에 이제 주로 많이 계셔야 되고 모든 기관에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아까 뭐 대부분 아이들이 수도권에 서울에 오는데 졸업하고 나버리면 그 다음에 부산하고는 거의 이제 거의 단절됩니다. 가끔 한 번씩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산업이 사람 다 바뀌어버리고 올라버리면 돈 다 올라버리고 해서 모든 지방이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형태로 가면 계속 지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교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아까 가 있었던 분이 어떤 대학이 있더라도 그 상태로서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의 부속 조치가 없으니까 수도권을 다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융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래도 지역은행이 왜 필요하냐면 지역 경제는 결국 지역 발전하고 연관되는데 거기에 이제 결국 시비줄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이제 금융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방 금융, 지역 금융 기관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행히 이제 부산의 경우 IMF 때 거의 금융기관이 한 80% 다 도산했는데 저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IMF 이후에 지금 그 당시에 한 10조도 안 된 자산이 지금 50조가 넘을 정도로 해서 그 지역 경제에 같이 이제 가는 부분이 어찌 보면 지역 경제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금융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인력을, 고급 인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뭐, 싱가포르, 홍콩 유지하는 게 금융하고 그 도시가 다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금융도시로 지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전혀 갖춰질 수가 않은 거죠. 뭐 세대 매매 지원.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에도 지금 파이낸스 빌딩이 다 비어 있는데 부산에 외국 금융기관 하나도 없는 곳에서 무슨 국제금융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문희연 금융단지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한국의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제 내년 정도도 다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생각은 어쨌든 그걸 다른 도시와 같은 그 금융도시로 해서는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좀 더 정부가 집중적으로 어차피 이제 이 지정을 해서 지금 금융 관련 기관들 다 내려오고 뭐 저희들도 본점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새로 지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저는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세계 빅6의 조선소가 전부 다 부산을 중심으로 했고 처음 거기서 건조를 엄청나게 하는데 지금 이제 금융 글로벌 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선박에 대한 금융이 거의 저 시스템이 무너뜨리는 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가 사실은 조금 더 국제적인 어떤 마찰만 조금 제어할 수 있으면 선박 금융이라든지 여기에 좀 특화된 산업을 금융 중심지에다 좀 넣어주시면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지역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역에서도 이런 인재들이 있고 또 그런 걸 이끌어나갈 주체가 몇 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서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답을 이끌어내기 어렵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도 잘 안 되는데 서울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양은 해놨는데 실질적인 액션 플랜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안타까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금 설 총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지역에는 담을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의 선호가 결국 대기업, 공공기관, 우선인재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적으로는 생산 공장은 지역에 다 있어도 예를 들어서 르노 삼성 같은 자동차 생산 기지는 분명히 또 한진중공업 분명히 부산에 다 있습니다만 그건 생산 기지밖에 안 되죠. 모든 자금, 인력, 운용, 마케팅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좋은 인재가 지방에 존재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올 수가 없죠. 생활 기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부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 함하게 이런 공공기관이라도 지방으로 좀 많이 내려보내줘야 기업도 자연적으로 부분이 필요하면 알아내려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경제 또 지역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에서의 언론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런 합니다만 그 지역을에서 걸어놓는 거는 중앙에 별로 미치지를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언론도 조금은 지방에서의 시각도 좀 많이 다뤄서 멀리 보면 이 국가가 수도권 하나만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은 또이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정부의 고위직에 배치를 하면서 뭐 이제 부산 출신 몇 명, 뭐 대구 출신 몇 명, 전남 출신 몇 명인데 그거 참 의미 없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서울 가서 서울 사는데 출신만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꼭 해주려면 그 지역에 지금 그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뽑아서 중앙에다가 어느 부서에다가 무슨 장으로 해줘야 그게 진정한 그 지역 안배에 따른 인재 골고루 쓰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 하나는 중학교 뭐 졸업했다 뭐 초등학교 부모님이 그쪽 출신인데 초등학교 마치고 서울 갔는데 그것도 보면 다 그 지역 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 보면서 그거 볼 때마다 조금 참 별로 의미 없는 분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발전 문제를 다 걱정하는 자리에서 공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부산과 대구 같이 무슨 공항을 만들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구의 남부에 어디든 공항이 만들어졌다, 제2의 공항이 만들어졌다. 대구 경북 사람들 1%도 이용 안 합니다. 1시간 걸려서 거기서 부산 오는 것보다는 부산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다. 1시간 반, 1시간 40분 가는 인천공항까지 초이스가 더 많은데 그래서 그 논리 자체가 끊어야 됩니다. 이 대구와 부산의 공항을 가지고는요. 근데 그때 제가 초선 때부터 이 공항과 항만을 다루는 위원회의 지금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최악의 선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밀양공항. 왜냐하면 대구 쪽은 집요하니까 논리도가 여기 부산이 잘못 이렇게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그때 제 생각은 김해공항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덕도 이제 2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이제 시간은 지나가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공항이 부산까지 꼭 필요한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를 부산에서 옛날식으로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정부에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새로운 어떤 이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만난 사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환도의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북극해가 해안에서 우리가 지금 유럽으로 가는 게 10년 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심이 부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하면 또 부산이 일본이나 다른 데 뺏길 것 같아요. 환도의 그런 중심 도시가 지금 현재 부산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실천적인 어떤 비전이 북극해가 통과된다는 이게 뭐 엄청난 부산은 역사상 가장 부산은 큰 기회예요. 세계의 중심, 동북아의 중심, 부산에 설 수 있는 여기에 항만과 공항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고 다행히 내수 기반은 우리가 부산 나가면 800만이 받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야마구치현까지 합하면 2천만의 그 인구가 부산에서 항만, 부산에서의 공항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칸센이나 나리다를 통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값도 싸고 시간도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산에 이 가덕도라도 좋아요. 이제는 또 기술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공항 하나 만드는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강로가 뚫히는 새로운 환동했던 시대, 서해안 시대 때문에 우리가 중국 경우 서해안 지역이 발달했다. 환동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남쪽에 동남부에 있는데 나는 걱정되는 게 지금처럼 비전 설정 제대로 못하면은요 포항한테 울산한테 심지어는 삼척이나 동해한테도 부산의 인기를 뺏길 것 같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데 지역에 들어서면 국제 경쟁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데 그게 지금 황동했던 이 국가가 지금 5, 6개국 되잖아요. 몽골을 찍어놓은 6개국인데 여기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부산인데 부산이 갈 때마다 그래요. 지금 이거 좀 만들어라. 시에서 한 2억만 투자해라. 그럼 인간 하고 하면은 이게 지금 연구를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눈치 보고서 그래서 공항과 항만을 환동의 그 시대 북부 항로의 대책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면요 부산은 다른 어떤 도시 이게 무슨 이 다른 거 볼 거 없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글로벌 세계에서 동북아의 최고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나가야 된다.